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20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제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토트넘이 정말 간신히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답답한 경기였거든요. 와, 토트넘이 지금 아무리 2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부 리그 14위 팀을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준다면은 컵 대회에서 우승이란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이제 감정이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저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영국 현지 팬들도 어제 토트넘과 코벤트리 시티의 경기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받은 팬들이 바로 엔제 감독을 경질하라는 반응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경기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의견을 내는 영국 현지 팬들이었는데요. 그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지금 토트넘이 리그 순위만 본다면은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연승을 하지 못하면요, 빅6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지 매체에서 또 이제 토트넘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인업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기사 내용까지 다 전해드리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영국 현지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폼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타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번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63%나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다양한 재밌는 소식들이 있는데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자, 어제 경기를 하는 도중에 메디슨, 손흥민, 셉세비, 비카리오, 이 토트넘의 주축 멤버라고 할 수 있는 1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선수들이 벤치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표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제 4명의 선수거든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고 있고, 이거 셉세비는 화난 거죠. 그리고 비카리오도 오 이거 뭐야 라면서 엄청 깜짝 놀랄 만큼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던 1군 선수들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이제 토트넘 2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었죠. 아무리 2군을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전술을 잘 들고 나왔다면은 그냥 박살낼 수 있었는데 제대로 경기를 준비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강했던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었는데, 어제 그런 경기를 보고 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엔제 감독을 바로 경질하라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팬들이었는데 이제 해당 소식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코벤트리 시티와 충격적인 경기 후에 지금 당장 엔제 감독을 경질 지시하는 팬들 반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토트넘 팬들은 9월 18일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카라바오컵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엔제 감독을 해고할 것을, 경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팬들의 반응 주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키치네라는 이제 토트넘 팬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엔제 감독을 날려버립시다. 경질해버립시다. 이런 경기력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팀은 내셔널 리그 팀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우리 감독의 수준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이제 마이클 씨였습니다. 내셔널 리그가 어떤 팀이냐고요? 영국에는요 1부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 2부 리그가 챔피언십,
그리고 3부 리그가 리그 1, 4부 리그가 리그 2, 그리고 5부 리그가 내셔널 리그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 내셔널 리그 5부 리그 수준이었다 하면서 엔제 감독 지금 당장 잘라라, 경질해라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마이클 씨였습니다. 그럼 다음 반응도 살펴볼까요? 자, 요번에는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우리는 이겼는데요, 일요일보다 지금 저는 앙제 아웃입니다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일요일날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졌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오늘 경기력이 더 쓰레기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엔제 아웃, 엔제 경질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지금 잘라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찰리 토마스라는 영국 팬이었는데, 엔제는 공식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작년보다 더 나빠 보이고 자신감이 없고 공을 어디로 가져갈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선수들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엔제 감독이 공식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반응하는 이제 찰리 토마스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현지에서는 모든 팬들이 뭐 엔제를 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부 팬들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할 만큼 엔제 감독의 입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이제 어제 경기를 봤잖아요. 한국 팬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어제는 정말 끔찍한 경기였단 말이에요. 영국 현지 팬도 오브리그 수준의 경기였다 라고 비난하는 반응도 나올 만큼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 팬들은 어제 토트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BBC가 현지 팬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영국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는 어제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 후에 경기력이 어땠냐면서 영국 현지 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블란이라는 영국 팬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우리는 더 자주 처해야 되는 걸까요? 토트넘 선수가 언제 주도권을 잡고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경기에서는 다행히 승리하면서 무사했지만 엔제 감독 하에서 계속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끔찍해 보이고 골을 너무 쉽게 허용합니다. 실제로 이 팀을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인 건가요? 하면서 엔제 감독이 경기에 영향력을 전혀 못 주고 있다. 경기력이 쓰레기였다. 우리는 얼마나 더 토트넘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참아야 될까 하면서 비난하는, 경기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블란 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인 크레이그는 정말 보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진짜 퀄리티가 부족했습니다. 일요일에 보여준 형편없는 경기 이후 토트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형편없는 경기였습니다. 코벤트리가 토트넘에게 기회를 내주었기 때문이지 토트넘이 경기를 퀄리티 있게 풀어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팬들은 이런 경기를 오래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면서 토트넘이 잘했기보다는 코벤트리 시티 실수가 나와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경기력은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크레이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트넘 팬은 선수들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와 수비에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의 성과를 감안했을 때, 아스날과 경기에서 패배를 감안했을 때 엔제 감독이 베스트 11을 내보내서 베스트 11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엔제 감독은 개인적으로 형편없고 집단적으로는 더 나쁜 낯선 선수들로 팀을 내보냈습니다 하면서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코벤트리가 2부 리그 14위 정도 할 팀으로 약체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1부 리그 선수들, 1군 선수들 내보내서 초장부터 박살내고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던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싹 다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엔제 감독을 비난하는 팬이었습니다. 재밌죠? 다른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니라는 팬은요, 이제 우리가 유일한 플레이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형식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 없다면 토트넘은 매주 상대 팀들에게 습격을 당할 것이고 상위권 6위 안으로 시즌을 끝내지 못할 것이고 유럽 대항전 또 못 나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엔제 감독님 고집 그만 부리십시다 하면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엔제 감독이 전술이 한 개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다 그러면 후반에는 약간 수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엔제 감독은요 수비 라인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그냥 닭공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역습에 취약한 상황인데 이제 영국 현지 팬도 엔제 감독이 전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간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서 고집 피우지 맙시다 엔제 감독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영국 현지 팬들도 축구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에드워드라는 팬은 엔제 감독을 칭찬했습니다. 좋은 승리였습니다. 이제 엔제 감독에게 조금 휴식을 주고 평화롭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게 도와줍시다. 이번 시즌이 두 번째 시즌인데요. 엔제 감독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도 수년간 아스날을 맡아왔는데 지금에 도달해서야 드디어 진정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 이후에 우리의 최고의 감독입니다. 엔제가 발전하고 결과를 내도록 지켜봅시다. 하면서 아르테타 봐봐. 처음에 막 깨지고 다니더니 요새 잘해서 우승 도전하고 있잖아. 우리도 엔제 감독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반응하는 에드워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찰리는요. 이번 시즌은 이미 지난 시즌의 복사본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처럼 보입니다. 에버턴과 경기에서는 4대0으로 승리하면서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또 우리의 실력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엔제 감독은 깊이가 없는 듯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우승 트로피 무언가를 얻었다는 그의 코멘트를 보면 엔제 감독은 내년 5월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 엉망인데 이제 두 번째 시즌에는 엔제 감독이 항상 우승 트로피 같은 거 얻었다는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내년 5월까지 버티려고 한다라고 반응하는 찰리였습니다. 이렇게 BBC가 영국 현지의 다양한 팬들의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한 반응을 전해줬는데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매체가 토트넘이 지금 13위에 랭크되어 있잖아요. 토트넘이 13위에서 벗어나서 상위권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라면 선발 라인업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대폭 변화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팀토크를 통해서 전해줬고 토트넘의 베스트 11 엔제 감독이 여름에 도박을 걸 때가 됐다. 극적인 수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비카리오, 로메로 포로, 그리고 메디슨, 손흥민, 솔랑키를 빼고 변화를 지금 5자리 정도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이 기사는 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지션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새 시즌을 시작한 지 불과 5경기 만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토트넘의 선수 선발과 전술에 대해서 팬과 언론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팀 토크는 11명의 선수단을 더 잘 균형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변경할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북런던 클럽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개막 4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었고 현재 순위 1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지난 시즌 말부터 지금까지 11경기 중에 7경기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지난 시즌과 이어지는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수요일 밤에 코벤트리 시티에서 열린 카라바오컵에서 환영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공격에서 날카로운 선제골이 없는 가운데 수비 실수를 더 많이 보여준 이번 경기는 안 좋았다. 엔제 감독은 아스날에서 패배한 선수단을 8명을 교체했는데 토트넘이 2부 리그 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매우 늦은 2골에 의존해서 승리한 토트넘이었는데 정말 좋지 못한 퀄리티를 보여준 토트넘이었다. 토트넘은 5명 그러니까 골키퍼 포함해서 백파이브 중에 4명을 바꾸면서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실수도 많았는데 코벤트리 시티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솔랑키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적한 선수였는데 아직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솔랑키의 장점을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장 손흥민은 오랫동안 믿음직스러웠던 선수였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한데 아스날과 경기에서 진 경기에서도 드러났다. 토트넘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풀백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두 센터백은 상대의 공격에 노출이 되었다. 이런 경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엔제 감독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로메로와 반더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술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하면서 토트넘이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고 이제 여러가지 약점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토트넘이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센터백 듀오는 세트피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트피스 문제는 토트넘을 몇 년 동안 괴롭혀왔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제부터 이제 곧 토트넘이 어떤 라인업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팀 토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라면서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4-2-1-3 포메이션으로 정했고 이제 선수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비카리오 키퍼를 정했고요. 그리고 페드로 포로를 정했고 센터백은 로메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음표 표시된 선수들은 누구를 이제 결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음표 친 센터백의 한 명은 드라구신이었습니다. 드라구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루마니아 국가대표 선수는 토트넘에서 드물게 선발 출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메로와 함께 나온다면 그는 세트피스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드라구신은 키가 6피트 3인치인데 192cm 정도 되는데 공중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지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드라구신은 반더벤의 속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건 어떤 다른 수비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면서 반더벤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했고요. 로메로가 6피트 1인치, 반더벤이 6피트 4인치, 로메로가 한 186, 반더벤이 193 이렇게 되는데 함께 그 두 선수와 함께 드라구신이 후방에 배치된다면은 엔제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수비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제 감독은 세트피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구신의 투입이 필요해 보인다. 라면서 로메로와 같이 드라구신을 투입하라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에는 반더벤을 선택한 팀 토크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인 반더벤인데 그의 빠른 속도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환 시에 팀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덜란드 국대 반더벤은 지난 시즌 말에 우도기가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올 때 반더벤이 왼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세트피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우도기보다 키가 반더벤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더벤이 우도기 대신에 수비수로 나왔을 때 세트피스 방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전반기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우도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현재 우도기의 폼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폼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초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정말 폼이 좋았던 우도기는 아직 그 폼을 찾지 못했다 하면서 우도기 빼고 반더벤을 이제 왼쪽 풀백으로 기용해서 세트피스 방어도 강화하고 반더벤의 빠른 속도로 이제 역습도 진행해보자 라고 이제 반더벤을 풀백으로 넣자라고 주장하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음표 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아치 그레이였습니다. 아치 그레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는 리즈에서 엔진과 같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이후에 토트넘에 영입되었는데 어린 나이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3천만 파운드 530억에 이적했다. 그리고 그레이의 뛰어난 경기 지능은 프리시즌에 파악할 수 있었다. 엔제 감독은 종종 그레이를 중앙 수비수로도 기용했는데 백포를 보호할 다른 우수한 옵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레이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아까 물음표에 한 자리에 그레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선수는 벤탄쿠르였는데요.
벤탄쿠르에게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벤탄쿠르는 무릎 인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좋은 선수였는데 여전히 토트넘의 최고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콘테 시절에 정말 좋았는데 그때 무릎 부상을 당해서 그때의 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벤탄쿠르를 평가했고, 그레이가 벤탄쿠르와 뛰면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벤탄쿠르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플레이하면서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벤탄쿠르는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에게 완벽한 스루 패스를 넣어줘서 결승골을 도왔다 하면서 다른 미드필더 한 자리에 이제 그레이, 벤탄쿠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제 손흥민 그리고 솔랑키, 셉세비를 선택한 이제 팀 토크였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셉세비가 여기 나오죠. 자, 셉세비를 왜 선택을 했느냐. 셉세비는 곧 오른쪽 윙어로 뛰어야 할 것이다. 셉세비를 더 깊은 위치, 그러니까 윙으로 뛰게 하는 실험은 토트넘이 공을 중원에서 차지하지 못할 때는 토트넘을 너무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로 벤탄과 그레이를 쓰라고 말하는 팀토크였죠. 그래서 셉세비는 정통 윙어로 뛰기에는 속도가 부족하지만 그를 박스 안팎에서 더 많이 배치해서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면서 브레넌 존슨을 벤치로 내리고 셉세비를 윙으로 쓰는 게 낫다면서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존슨을 벤치로 내리라고 주장하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럼 솔랑키에 대해서도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엄청난 돈을 주고 영입한 솔랑키인데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위협적인 존재로는 보이고 있다. 솔랑키는 크로스와 스루볼을 통해서 자신의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토트넘은 아직 그런 솔랑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솔랑키가 마수거리 골을 넣는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 라면서 솔랑키가 현재 골은 못 넣었지만 위협적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솔랑키가 골 넣어주면 계속 터질 거야 라고 평가하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어로 넣은 팀 토크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 광고가 참 어정쩡하게 떠있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 선수는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지만 그의 빠른 속도와 마무리 능력은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다 라면서 지금 손흥민한테 조금 안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뭐라고 짓느냐. 저기 마무리가 나오죠. 이번 시즌의 손흥민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측면과 중앙에서 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은 다른 슈퍼스타 공격수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다른 슈퍼스타 공격수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의 무게가 잠재적으로 손흥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손흥민은 이제 나이가 32살이라는 사실도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엔제 감독 밑에서 2년 차에서요 속도가 떨어지고 이제 엄청난 마무리 능력이 손흥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무리 능력까지 사라졌다고 평가하는 팀 토크였습니다. 그래서 팀 토크는요 이렇게 물음표 자리를 5자리를 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물음표 자리에 이 선수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로메로의 짝으로 드라구신을 놓으면서 이제 세트피스를 강화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도기가 현재 폼이 좋지 않다면서 반더벤을 이 자리에 넣으면서 반더벤이 빠르잖아요. 빠른 역습에 기여할 수도 있고 반더벤이 키가 정말 엄청 큰데 한 194 정도 되는데 세트피스 방어에도 활용하자 이렇게 말하는 팀 토크였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그레이와 벤탄쿠르를 넣으면서 그레이가 이제 엔제 감독이 수비수로 기용할 만큼 이제 정말 다재다능하고 머리가 똑똑한 선수인데 그레이한테 수비적인 임무를 맡기고 이제 토트넘의 현재 최고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벤탄쿠르를 전진시켜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게 하자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리는 아까 물음표였는데 이 자리에는 존슨 대신에 셉세비를 투입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셉세비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존슨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잖아 라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팀 토크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라인업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우도기가 저도 예전에 빛났을 때보다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더벤을 선발로 쓰다가 우도기도 피지컬로 좋기 때문에 후반에 체력 안배용으로 투입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팀토크는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지만 이제 그의 빠른 속도와 마무리 능력은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다 라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왼쪽 윙어와 중앙에 오고 가면서 활약하고 있는데 주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과도한 부담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서 이제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 라고 말을 하는 팀토크였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한 토트넘이었는데 그런 주장 완장이라는 무게와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손흥민에게는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32살이라는 사실도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하는 팀토크였는데, 엔젤 감독이 2년차가 되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팀토크가 손흥민 선수의 속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골 결정력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에 비셀 고베와 경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정말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마치 제트기가 이륙하는 듯한 속도를 보여주면서 일본 선수의 뒷공간을 털어버리면서 그냥 원샷 원킬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만과 경기에서도요,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골을 못 받아 먹는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한 골을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손흥민 존에서요, 손흥민 요렇게 존에서 중거리 슛을 날려버리면서 그때 한 5명이 막았단 말이죠. 근데도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력이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현재 토트넘에서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어요. 그나마 메디슨이 패스를 조금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약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패스를 넣어주려고 이타적인 경기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으로 경기를 하면 뭐하냐. 토트넘 선수들이 퀄리티가 낮다 보니까 황희찬이랑 주민규도 받아먹는 골을 토트넘 선수들은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요,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모두 받아먹으면서 엄청난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면 영국 매체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올까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속도와 결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진화했다,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패스 마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텐데 토트넘 선수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못 받아 먹으면서 지금 평가를 보시면 약간 퇴물, 패급 처리를 하고 있는 영국 현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떨어졌다고요? 아니, 그거는 골 찬스가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못 넣나요? 골 찬스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골 결정력까지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영국 현지 매체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엔제 감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제 감독의 2년차인데요. 이상한 것 같아요. 콘테 감독도 처음 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이제 주축으로 사용하면서 득점왕을 만들어 버렸는데 엔제 감독도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 그나마 잘 쓰면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게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엔제 감독이 2년차가 되어버리자 손흥민 선수가 속도가 죽지 않았음에도 속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정력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정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게 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약간 주장 완장이 정말 무겁나봐요. 현재 토트넘 선수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내 골 기록보다는 토트넘의 성적이 우선이야, 내 동료들의 골 기록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현지 평가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렇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정말 더 안 좋게 평가할 영국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타심을 버리고 골 욕심을 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올해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수 둘은 골 기록, 공격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팀을 위해서, 팀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골 기록을 챙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요, 토트넘이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약간 협상 결렬되면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뭐 3골, 뭐 5도움 요렇게 밖에 기록을 못했다? 그러면은 FA로 풀렸을 때 B클럽에서 데려가지 않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일단 이타심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골 욕심을 엄청 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의 경기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과 그리고 토트넘이 현재 13위인데 반등하려면 포메이션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영국 매체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타심 버리고 골 욕심을 내면서 자신만을 생각해서 이번 시즌에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영상 전해드렸는데요. 제발 이번 주에는요, 손흥민 선수가 이타심 이딴 거 버리고 자신의 골 욕심을 위해서 미친듯이 경기에서 슈팅 막 10개씩 20개씩 때리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